뜻밖인데요. 그렇다면 이헌길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의학을 공부했던 것일까요? 조선은 양민과 천민, 산업공상의 구별이 뚜렷한 철저한 신분사회였다. 몽수 이헌길은 조선 2대 왕인 정종의 15대 손으로 왕가의 자손이었다. 그런 그가 중인 계급인 의원들의 학문처럼 알려진 의학을 공부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의학은 의원들만의 학문 영역이 아니었다. 유학자들의 또 다른 학문 세계 중 하나였던 것이다. 마과회통 서문을 보면 인명을 구하기 위해 학문을 배우는 것 못지않게 의학을 연구하는 것도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학자에게 의학 공부는 단순히 치료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백성에게 덕을 베풀고 학문을 연마하는 관점에서 당연한 것이었다. 임금의 도리도 양반과 다르지 않았다. 백성을 배불리 먹이고 병든 이를 구하는 것이 왕의 본분이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은 의서 간행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자신의 병을 스스로 돌봤던 정조대왕은 직접 수민묘전이란 의서를 집필할 정도로 의학에 관심이 컸다. 이처럼 조선시대 사대부에게 의학 공부는 창피한 것이 아니라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유교의 도리였다. 이헌길은 그 도리를 따라 의학을 공부하고 병든 백성들을 위해 헌신한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수양 혹은 유자의 도리로서 의학을 공부를 했겠죠. 그런데 요행이 을미년에 전염병 지역을 지나면서 갑자기 쓰러지는 많은 인명들을 목도하고 거기에 이제 그 선비로서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묵혀두는 것이 도리에 안 맞는다 해서 그 의학자적인 측면에서 자기 처방을 꺼내서 치료를 했을 뿐이죠. 이헌길이 의학에 능했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학문적 배경이다. 이헌길은 어려서부터 예헌 이철환 선생을 따르며 공부를 했다. 그의 스승 이철환은 누구인가? 경기도 안산시엔 조선시대 실학의 대가인 성호 이익 선생의 기념관이 있다. 이익 선생은 17세기 실용주의 학문을 강조하며 조선 사회에 새로운 지식 체계를 세웠다. 그는 성어사설 등의 저서에서 서양 학문을 탐구하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지식을 수집해 독창적인 학문 세계를 이끌었다. 마진에 대한 연구도 그중 하나였다. 이헌길의 스승 이철환은 성호 이익 선생의 종손이다. 그에게 종조였던 이익의 실용주의적 학문의 영향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남인계의 유명한 학자들이었습니다. 뭐 아시는 이가완도 알고 뭐 성호 선생도 알고 뭐 아는 사람 많잖아요. 택리지 쓴 이중환 전부 그 집안들이고 이정환, 이철환, 이삼환 전부 당대에 내놓으라는 학자들이에요. 이헌길과 이철환의 학문적 교류는 그들이 남긴 시집 섬사편에서 알 수 있다. 섬사편엔 여주 이씨 가문의 문인들을 비롯해 이철환의 지인들이 시회에서 읊었던 시들이 적혀 있는데
강세황과 이과환 등 당대의 쟁쟁한 성어학 파학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가운데 이헌길의 시도 남아있어 그들과의 밀접했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성우 이익에서 이철안으로 이어진 실학사상이 몽수 이헌길로 하여금 홍역 공부에 매진케 하여 그만의 홍역 치료법을 만들게 한 것은 아닐까. 특히 스승 이철안은 글 잘 쓰는 문장가로도 유명했고 오늘날의 백과사전과 비슷한 물보를 남길 정도로 실용학문에 능통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몽수 이헌길 선생도 이철안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우고 또 몽수의 그룹 속에 다산 정약용 선생도 같이 어울리고 또 이분들이 대개 이익의 친인척들로 구성되는 경기 지역의 근기 남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분들의 학풍을 보면 서양에서 믿을 수 있는 지식들을 수입하고 또 자신이 직접 그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믿을 수 있는 지식들 이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의 체계들을 만들려고 했던 분들이거든요. 바로 이 라인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몽수 이헌길 선생의 지위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7에서 18세기 경험을 중시했던 실증 정신은 이헌길로 이어졌다. 자신이 경험하면서 믿을 수 있었던 홍역에 대한 지식을 백성들에게 펼쳤던 이헌길. 새로운 학문에 접근하는 그의 태도가 조선을 구한 것이다. 이헌길은 수많은 백성들이 마진으로 죽어가자 사대부이며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유학자의 도리는 규범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마진, 즉 홍역은 백신으로 거의 예방됩니다. 하지만 백신이 없던 조선시대, 홍역은 병이 걸린 후에야 치료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속수무책으로 죽게 했던 무서운 역병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이헌길은 죽음의 공포에서 사람들을 구해냈던 것이죠. 이헌길을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이헌길의 업적은 1797년 황해도 곡산 부사로 부임한 다산 정약용에 의해 되살아났다. 그는 곡산에 부임하면서 민생을 구제하는 행정을 폈는데 마가회통 저술도 그중 하나였다. 정약용은 책에서 홍역의 치료법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목을 뻣뻣이 세우고 잘난 척하며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처방전을 써서 환자들을 당혹시키는 의원들을 책망하고 뭔가 마음에 안 느끼면 쓰지 말든지. 쟤네 가방이 온지로